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 예비 창업 패키지 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보면 이 두 번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이 실현 가능성, 이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사각형 박스는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제품 또는 서비스 구현 정도, 그 다음에 제작 소요 기간하고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진 일정은 이 밑에 있는 사업 추진 일정 표가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야 될 부분은 이 구현 정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작할 건지 이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먼저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기획했던 내용들,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이 사전 준비 사항이라고 적어 주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고, 여기에 간단하게 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기획을 했다, 아니면 시장 조사를 했다 라는 부분들, 아니면 실제 제품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그 MVP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진 제품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던 이력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 명세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 지금 사전에 먼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도면이나 아니면 이제 2D 도면 또는 3D 모델링 했던 내용들을 집어넣어 달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 명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면 레이아웃 구성, 그 다음 디자인이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 건지 한번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작할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건지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주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개발 또는 앱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무엇을 위한 어떤 앱 개발, 우리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적어주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 사업에 관여해서 할 부분들, 우리 팀원이 관여해서 할 부분들을 먼저 적어줍니다.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 외주 줄 부분들은 이제 서버나 아니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디자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외주 줄 거 어차피 사업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외주 줄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한다 라는 부분들은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적어줘야 뒤에 이제 사업비 내용들의 외주 영역을 어떤 부분을 외주 영역을 줄 건지 서로 이제 매칭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기간은 일단 우리가 개발할 전체적인 일정, 우리 사업 기간 동안 추진할 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추진 일정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언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이후 일정은 이 4월 30일 이후에서 시작하든 아니면 5월 1일부터 여기 이제 7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잡아도 되고, 또는 여기 이제 4월 1일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4월 1일부터 6월달까지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이 중간에 비어있는 칸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델키 누르면 이 지우기 버튼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셀 합쳐가지고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그냥 단축키 아무것도 없이 M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병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리고 방향키 위로 눌리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 줄이고 난 다음에 한 칸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해주는 작업들을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진 일정을 정할 때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앞에 0을 꼭 적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10월달까지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 글자 내용들 작성할 때 이 정렬되는 부분들이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5월달을 이렇게 빼고 나면 글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는 형태가 띄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도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31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28일인 경우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그냥 30일로 통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진행할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항목들 적고 여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추진 일정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여기에 보면 기능, 효용, 성분, 디자인 등의 현재 시장에서 이제 경쟁사,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 그 업체들보다, 그 제품보다 우리가 이게 좋다 라고 내세워야 우리 제품을 사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주는 방법인데, 일단 이거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 전략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페이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정렬해주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박스는 삭제를 해주고 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아까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한두 줄 적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표를 여러 가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쟁사 제품, 그 다음에 경쟁사 제품, 이렇게 보통 비교하는 경쟁사는 1개 또는 2개 정도를 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 우리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차별화되는, 우리가 이제 이점으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쭉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나중에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 좋게 또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선택하고 우리가 이 음영에 대해서, 이 표 색상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여기 있는 회색 빛깔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클릭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색 골라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클릭해주면 위에 있는 색과 동일하게 색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 앞에 보면 표 채우기 바로 그냥 앞에 부분 클릭해주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 작업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 제품명 또는 서비스를 적어주는데 이 내용들 강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강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굵기 조금 굵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2mm 정도 해준 다음에 테두리 바깥에 칠해줘요. 2mm 선택을 하니까 좀 더 굵다 그러면 1mm 정도로 줄여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테두리 색깔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표 형태로 나타내 주시는 게 사실 이제
우리 거 표현해 주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 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바탕체로 바뀌게 되고 이 폰트도 사이즈도 이 10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변경해 주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 그대로 갖다 쓰는 방법 설명드리면 여기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갖다 놓고 Alt 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모양 복사 부분이 떠요. 그래서 이제 글자 모양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Alt C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서식이 복사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 복사를 많이 해줘야 사실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시간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정리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 제품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우리 제품이 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 설계에서 작성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 실현 가능성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설계에서 작성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